네, 오늘 이프절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440부터 442 특수문전까지. 섹션 22 if 개요 불확실한 사건이나 상황. if절은 발생 여부 또는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일이나 상황 언급한다. ask Jack, 잭한테 물어봐라. if he's staying tonight, 그가 머물 건지 안 머물 건지. 괄호 보면 may라고 되어 있는 may be staying 할 수도 있고 may not be staying 할 수도 있고 인지 아닌지 됐고, 그 다음에 if I see any, 면이 문제죠. 면이 뒤에도 1, 2, 3차 조건 배울 텐데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다 헷갈려요. if I see any 혹시 보게 되면 I'll give you a 안부 전해줄게요. 위랑 똑같은 거죠. any를 보면 전해주는 거고 안 보면 안부를 못 전해주는 거죠. 이게 any를 못 봐가지고 뭐 아쉽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may처럼 만날 수도 있고 may not 못 만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불확실한 일이나 상황 언급한다.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if I see any에서는 이게 항상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알기 돼 있으니까 여기도 꼭 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C 위를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춰주려고. 나 이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대신하는 거죠. if I see만 써도 되는 거죠. 되게 계속 나와요. 조건. if전 조건의 의미로 쓰인다. 이것도 면이에요, 사실. 계속 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 볼까요? 불확실한 사건이나 상황, 조건, 1, 2, 3 조건, 해석이 다 면으로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if절은 조건의 의미로 쓰인다. if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oil float. 오일은 뜹니다. if you pour it on water, 물에 부으면 뜨는 거죠. 기름이 뜨려면 일단은 물 위에 그걸 부어야죠. 전제 조건. 그 다음 if you get here before 8, 네가 8시 전에 여기 도착하면 기차 탈 수 있는 거다. 조건. 이런 유형의 절을 조건절이라고 한다. 컨디셔널 클로즈라고 한다. 약간 어려운 게 없네요. 다 면이 해석은 다 면.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흔히 쓰이는 3가지 if절인 1, 2, 3차 조건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1차 조건법. if 더 현재 시제. if you play tennis. 우리가 테니스를 치면 내가 이길 거야. I will win. 아까랑 배웠던 거죠. 뒤에 will win이 있으니까 앞에도 if we will play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 1차 조건법. 2차 조건법. if 다음에 과거 시제 쓰고, 이것도 용어를 부르는 책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컨디셔널이라고 하죠.
컨디셔널 뭐 0부터 1, 2, 3 뭐 이렇게 구문한 책도 있고 여기처럼 1차 조건법, 2차 조건법, 3차 조건법 이렇게 1차 조건법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2차 조건법 하는 책도 있고 여기 if 더하기 과거 시제로 돼 있으니까 여기 형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정법, 과거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뒤에 3차 조건법은 if 더하기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형 이런 식으로 책도 있고 컨디셔널 0, 1, 2, 3, if 과거형, 과거 완료형 1차 조건법, 2차 조건법, 3차 조건법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2차 조건 if의 과거 시제 쓰면 If you play tennis 우리가 테니스를 쳤다면이 아니죠. 그래서 play에 ed 붙여서 과거형 쓴 거는 영어에서는 과거형 써서 약간 자기 입장 후퇴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played 쓴 거예요. played 해석은 뭐죠? 여기도 잘 되겠죠. 쳤다면이 아니네요.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은 친다면 내가 이길 텐데 안 쳤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차 조건법 if 더하기 과거 완료 시제 여기도 we had 3차 조건법이라고도 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테니스를 쳤다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옛날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타이밍 앞서서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쳤다면 맞죠? 쳤다면 쳤다면 과거형 얘기서 한 타이밍 앞서 현재로 해석하고 친다면 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니스를 쳤다면 내가 이겼을 거다. 이 세 가지 구문은 익혀두면 유용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구문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 다른 구문 나오면 당황한다. 위에처럼 If she didn't phone this morning, then she's probably away. 그녀가 오늘 아침 전화하지 않았다면 아마 없을 것이다. 참 시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if절에는 will이나 would 등으로 구성된 특수 구문뿐 아니라 다른 접속사들처럼 일반적인 동사형을 쓰는 구문도 있다. 90년대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1차 조건법, 2차 조건법, 3차 조건법 구문은 전체 if절의 25%에 못 미친다고 한다. 예. 막 섞어 쓴다는 거예요. 그나마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 3차 조건법? 틀 맞추는 거? had if절에 뭐 이거 had 이렇게 쓰고 주절에 뭐 이 패턴? 이거 잘 나오는 거죠. should 쓸 것이냐, could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것만 나오고 뒤에도 배울 텐데 진짜 25%도 못 미쳐요. 신문 봐도 막 섞었어요. 진짜. if절은 문두에 올 수도 있고 문미에 올 수도 있다. if절이 문두에 올 때는 if절 뒤에 쉼표 쓰는다. 규칙의 타당성 이 규칙들은 격식체에서 유효하다. 용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양 있는 사람들도 혼용한다. 됐고 441쪽 과거 시제 워드가 있는 특성은 전까지 봅시다. 일반 구문 If you didn't study physics 다른 접속사 구문과 동일한 시제 불확실하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233조 가정하는 게 아니라 if절에도 다른 접속사 구문과 동일한 시제를 쓴다. 현재를 언급할 때 현재 쓰면 되고 과거를 언급할 때는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오일은 뜹니다. 오일 플롯 현재 썼죠? if you pour 그걸 네가 부으면 뜨겠죠? 네. 네가 물에 기름을 붓지 않아서 그게 유감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말 그대로 동일한 구문 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iron goes red 빨간색이 됐다. when it gets very hot 뜨겁게 달구면 좀 시제 달라질 게 없죠. 아까처럼 뭐 이런 거 쓰고 뭐 뒤에 바뀌는 게 없죠. 이렇게 그냥 부으면 뜬다, 달구면 변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아는 그 면으로 하면 되고. If Jack didn't come to work yesterday, 어제 출근하지 않았다면 과거라도 하면 되죠. 그냥 않았다면 he was probably, 그것도 was 썼고 됐고. 이것도 Jack이 as Jack didn't come to 어제 출근하지 않았다니 아마 아팠을 거다. 똑같이 쓰면 되고. If you didn't study physics, 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또 didn't니까 않았다면 그대로 쓰면 되죠. 않았다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We will not understand this book.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Because you didn't study. 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니까 will not, won't 쓰면 되죠. 예. 이 후절의 현재 시제는 미래일, 미후절에는 대체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이런 용법은 다른 접속사 구문에서도 볼 수 있다. I'll give you love if I see you. 만나면 will see 쓰지 말라는 거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니까 if I will see, I will give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마라. if I see만 써도 된다. 그다음 when절도 마찬가지요. when I will see 쓰지 말고 when I see 쓰고 if you have 그 다음에 if절 받고 as순 as 절도 우리가 페인트 할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2 그래서 420 답은 저번에 잠깐 한번 했던 건데 볼까? 가정법은 봅시다. 가정법의 정의. 가능, 소망, 상상 등 실제와는 다른 상황을 언급할 때 가정법을 쓴다. subjunctive를 쓴다. 고대 영어에는 가정법 동사가 따로 있었지. 현대 영어에서는 should, would 및 기타 서법 조동사와 과거 시제 동사의 특성법을 써서 일반 동사 형태의 가정법 표현한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정법 동사 몇 가지에 불과하여 s가 없는 3인칭 단수 동사 현재형 she, she, have 원형을 쓰든지 비동사의 특수형 뭐 같은 거 쓰든지 비동사의 특수형은 if 뒤에 I, he, she, it, 뭐 등을 쓰는 구문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일반 동사가 취할 수 있는 가정법 동사 형태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데도 s를 안 붙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원형을 그냥 쓴다는 거죠. she, she처럼. 격식을 차리는 미국 영어에서는 중요성이나 바람직함을 나타내는 단어 suggest, recommend, ask, insist, vital, essential 이런 거 뒤에 대절에 가정법 동사를 쓰며 시제에 따른 동사는 변함 없다. 중요하죠. 여기선 it is과 it is. 두 번째 it is 중요한 형용사 쓰고 대절 쓰고
주 다음에 뭐 시제니 뭐니 따지지 말고 원형수라는 거죠. 이게 가정법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해석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it is essential.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동사 맞죠? essential.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은 has, 써야 될 것 같죠? have the same educational opportunity를 가져야 한다. 시제에 뭐 every child 단순히 가져 이런 거 쓰지 말고 무조건 원형을 쓴다. 지금 동등한 교육 기회를 못 갖고 있으니까 가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죠. 뒤에 볼까요? 해석 문제 볼까요? 제임스가 가능한 한 빨리 아담에게 연락해야 했다. 지금 연락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해라. 그런 데 있죠. 이게 그래서 가정법 동사로 하는 거예요. 원형을 쓰는 거. 수나 시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원형 동사를 써서 해석은 뭐 똑같아요. 그것은 중요하다. 그게 뭐죠? 연락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advice is that the company invest in new equipment. advice. 우리의 조언은 대절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투자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invest 하자고. 뒤도 remain. 그 다음에 부정문 형태의 가정법 문장에는 to를 쓰지 않는다. 어순에 주의한다. 부정 형태 뒤에 앞에다 그냥 앞에다만 리브 앞에다 남만 붙이자. 원형 쓰고 가정법의 경우 시제에 따른 동사형 변화가 없으므로 당연하죠. 현재형이라도 과거 시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 I recommended 앞에 recommended 권고했다 쓰니까 뒤에 move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시제 일처 들어본 것 같거든요. move 쓰고 해석은 뭐 과거로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형. 제일 위에 볼까요? 다시 suggest, recommend, ask, insist, vital, essential, important, advice 뒤에 대절에 가정법 동사를 쓰며 가정법 동사 쓰라는 게 원형 쓰라는 거예요. 원형. 시제에 따른 동사형 변화하지 말고 원형 써라. 그러니까 have, contact, invest, remain, 뭐 not, leave, move 이런 거 같은 거. 비동사의 경우에는 비동사 쓸 일이 있으면 I, be, you 등 가정법에 쓰는 형태가 따로 있다.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특히 it is 패턴이 많아요. it is 패턴. it is 중요하다. 뭐 형용사 같은 거 나오고 that Ella be present when 엘라가 배석해야 한다. 원형 써야죠. 비동사 원형. be present 참석한 present. 그 다음에 the director ask 요청했다. that he was나 이런 거 쓰지 말고 be allowed it to 해달라고 요청했다. if 뒤에 쓰이는 I, were와 뭐 he, she, it, were 격식제에 쓰이는 위시 역시 가정법 동사들이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 면이라고 해석해야죠. 과거지만 너라면 좋겠다. I wish 이도 토요일이면 좋겠다. 비동사 뒤에 were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관용구 특정 관용구에서도 가정법 동사를 쓴다. God save the queen 원형 쓰고 long live the king 원형 God bless heaven forbid as it were 말하자면 be that as it may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없고 then so be 영국 영어에서는 가정법 구문은 격식을 차린 표현을 동일히 쓰이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대체로 대절에
영국 영어에서는 대절에 should를 넣고 앞에 배웠던 것처럼 원형 동사 쓴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it is essential that every child 해 부만 써도 되고 아까 배운 것처럼 should have 써도 되고 should contact 써도 되고 contact만 써도 되고 이렇게 있어. 영국에서는 should 하나 더 붙인다.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접속사 뒤에서 모든 대신 사용 if I 페이드 나오나? 이거 안 보면 되겠네. 46번 과거동사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 과거인데 단순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가 있네. 과거 시제가 항상 과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 had, you, when, I was wondering처럼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나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1번 접속사 뒤에서 would 대신 사용 if I paid나 대부분의 종속절 if절, supposing, wherever, what 등 근절에서는 가정이나 조건의 개념으로 과거 시제 쓴다고 제외. 해볼까요? If I had the money now. 지금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이 아니죠? 있다면 해석 저도 한글로 있다면 차를 한 대 now I would buy a car. I'd buy a car. 차를 한 대 살 텐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산다 이 뜻이에요. 해석은 과거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 해야죠. 여기도 있다면으로 했죠. 이 패턴 if절에 어쩌고 과거 해도 되죠. 과거 동사 쓰고 I would buy 이런 식으로 쓰는 패턴. 네. If 뒤에 문장은 if you caught 10 o'clock train tomorrow. 네가 내일인데 내일 10시면 will 써야 될 것 같지만 아니죠. 여기서는 가정에 쓰드로 썼으니까 네가 내일 10시 기차를 탄 다음 caught,를 써도 탄 다면을 해석해야 돼요. 탔을 거라면 이런 거 아닙니다. 탄다면 You've been Edinburgh. 여기도 마찬가지. unless 뒤에 배울 건 unless 뒤에 나오면 예외로 뭐뭐 하면 모를까예요. 예외로 뭐뭐 하면 모를까. unless the train was delayed. delayed가 되면 모를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tomorrow 있고 뭐 미래 얘기하는 거 같고 내일 하니까 will catch를 써야 될 것 같지만 탄다면 가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정. 네가 내일 10시에 기차를 탄다면 도착할 수 있고 10시 기차 못 타면 못 도착하는 거죠. 가정이나 조건의 개념으로 과거 시제를 쓴다. 제목이 나왔죠? Supposing we didn't go, would you follow me wherever I went? What you thought that you went home? 됐고 내일 왔으면 좋겠어. I'd rather you came tomorrow. Came tomorrow. I wish 좋을 텐데. I had a 기억력이 더 좋았었다면이 아니죠? 좋다면, 좋으면 좋을 텐데. I had a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가 항상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아니구나.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나 미래를 표현한다. 그래서 해석도 현재나 미래로 한다.
다음에 다시 442. 과거 시제와 would가 있는 특수부분 봅시다. 비현실적 상황, 개연성이 희박한 일이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if로 시작한 특수구만 쓰는데 이 경우 현실과 동떨어지는 느낌을 주기에 과거 시제와 would를 쓴다. 배웠죠? 예. if 쓰고 주어 쓰고 과거 동사 쓰고 콤마 주어 쓰고 would 쓰고 현재 또는 미래에 비현실적인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가정할 때 if절에는 실제 의미상으로 현재 또는 미래라도 과거 시제를 쓰며 과거 시제 썼죠. 주절에는 would. If I knew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I would tell you. 똑같죠. 이 패턴은 전형적인 패턴 if절 쓰고 과거 knew 쓰고 would tell 쓰고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그녀의 이름을 알았었다면이 아니에요. knew 과거형 썼다고 해서 안다면 그녀의 이름을 모르니까 못 말해준다 그 뜻이죠. 예. 그녀의 이름 안다면 말해줄 텐데 아쉽다 그런 느낌이죠. not도 보면 소괄호 안에 if I know 쓰지 말자, would know 쓰지 말자, will tell 쓰지 말자. 예. 차가 있다면 그녀는 더 하려고 행복할 텐데 if she had a car, if she 뒤에 가도 돼요. if she had 쓰고 과거 동사 쓰고 주절에는 would 쓰고 동사 이 패턴은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What would you do if you lost your job? 이것도 마찬가지죠. If you lost 실직했다면 아니죠. 실직했다면 실직하면 What would you do? would 이 패턴 맨날 나오는 패턴. 정중하고 완곡하지 않은 이금을 쓸 수 있다. 도와주면 If you had 됐고 would be right 됐고 주어가 I, will 때 would 대신에 should를 쓰기도 하는데 현대영어에서는 would가 더 많이 쓰이고 미국영어에서 should를 거의 쓰지 않는다. 거의 would를 많이 쓰는구나. 추격형 apostrophe D를 쓰기도 한다. 그렇군. If there was a good reason to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해석한다. 4번 if 뒤에는 흔히 격식 여부와 상관없이 was 쓸 일이 있을 때 were를 쓴다. 격식제에서는 were를 많이 쓰이고 미국 영어에서는 were를 더 정확한 어법을 간주한다. 이러한 용법의 were를 문법용어로는 가정법 동사라고 한다. If I were rich 내가 부자였다면이 아니죠. 부자라면 계속 여행만 하고 다닐 텐데 부자가 아니니까 난 여행 못 한다. 그런 느낌이에요. 부자라면 if I 그것도 과거 동사 was도 뭐 틀렸다고 보긴 어법상으로는 뭐가 맞다. 이런 were를 문법용어로 가정법 통제라고 한다. 여행만 하고 다닐 텐데 I would spend all my time would spend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고 동사원을 이런 패턴들. If my nose were a little shorter 조금만 짧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 코가 조금만 짧았다면이 아니에요. 짧다면 현재를 해석해라. 일반 시제 또는 특수 시제 if I come과 if I came 모두 미래를 가정할 때 쓸 수 있지만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과거 시제 쓰는데 과거 시제 먼저 쓸까요? If I became 제가 배웠던 거죠. If I 과거 시제 쓰고 came president I would 이렇게 쓸 수 있다겠죠? 제가 해석이 똑같으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어린이가 말한 소망이죠. 불가능, 실현 가능성 희박할 때 과거시를 쓴다. 위에를 보면 if I become을 그냥 바로 쓰면 제가 대통령, 해석은 똑같아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 현재가 미래시가 대신한다 그 뜻이죠.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 희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대통령 후보는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이고. 뒤에 문장 볼까요? If I won this race, 경주에서 우승한다면 저는 가장 느린 주작하는 말. If I win this race, 경주에서 우승한다면 가장 빠른 주작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명으로 해석되니까 사실 그 뉘앙스 차이를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became, won, brought를 보고 이거는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 희박한 가정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Will it be alright 같은 경우 친구 데려와도 되나? If I bring a friend? 단도직입적인 질문. 친구를 데려도 괜찮을까요? Would it be alright if I brought? 그것도 공손하고 완곡한 질문.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은 영어에서 살짝 자기 입장 후퇴하고 예의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말.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462쪽까지 couldn't would be able to might would poet 어쩌면 뭐뭐 할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 If I had another 500 pound. If I had 여기 똑같은 패턴이 계속 과거 썼다고 해가지고 500파운드만 더 있었다면이 아니죠. 다면이죠. 있다면 현재에서 가고 있어요. 있었다면이 아니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올 대신에 could 썼네. 살 수도 있으니까 could 썼어. If you ask me nicely 말만 잘하면 I might get you a drink. 뭐뭐일 수도 있어. 여기 might 썼네요. would 동사 원형, could 동사 원형, might 문맥에 따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if I were you was 쓰지 말고 조언 타인에게 조언할 때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영국 영어에선 주절에 should now를 쓰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n't worry, I shouldn't worry. if I were you가 없어도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조언인 줄 알아야 돼요. if 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패턴 아까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I wouldn't 이게 중요하죠. 워즈도 막 쓰긴 하는데 우리는 워로 알고 있습니다. 워요. 만약 내가 너라면 걱정하지 않을 거야. 조동사의 과거형 수비동사 원형 shouldn't 맞아. 만약 이게 여러분 없더라도 나라면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If I were you, I'd get that car service. get that car service도 마찬가지. 나라면 서비스 받겠다. if절 만약에 설사 if I were you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눈치채야 돼. 이게 get이 중요하죠. 서비스드 나라면 맡기겠어. 차는 맡겨주니까 이게 중요하죠. 조언할 때 if I was 써도 되지만 문법이 어긋나면 의견도 있다. 일상에서는 막 쓰지만
시험에서는 뭐로 알자. 조언할 때는 if I were를 생략하고 I should would만 뒤 나왔구나. I shouldn't worry. 나라면 고민하지 않겠다. I를 나라면으로 하면 또 자연스러워지. I would get that. 가서 나라면 맡기겠다. 그 다음에 이 경우 I should would는 you should.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나라면 차 수리를 맡기겠어. 너 맡겨야 돼. 그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형으로 쓰면 더 좀 뭐랄까 예의 바른 느낌? 이런 느낌 나니까 이런 걸 쓰는 거죠.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정 if you had worked harder 1번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과거 완료 동사를 쓰고 주어 would 그 다음에 have 더하기 과거분사 씁니다. 얘는 과거 얘기 쓸 때는 뭘 쓴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할 때는 if 전에 과거 완료 쓰고 if 전에 과거 완료는 알고 있죠? 이 had if 절에 과거 완료 쓰고 if 절에는 아니 주절에는 would 쓸 수도 있고 문맥이 되게 could 쓸 수도 있고 should 쓸 수도 있고 have If you had asked me 나한테 보았더라면 과거 썼죠. 예. 보았더라면 합치면 봤더라면 과거로 해석한다. 볼까요? 해석 먼저 볼까요? 물어보았더라면 말해줬을 것이다. If you had worked harder 공부했더라면 I have been in bad trouble 예전에 매번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과거 얘기를 가정할 때 if 절에는 과거 완료 쓴다. 그 다음에 could have 과거분사 might have 과거분사 could might를 쓸 수 있네. could have 과거분사는 뭐 할 수 있었을 때는 could의 의미를 좀 살려서 might 해 아마 뭐뭐 했을 텐데 그 다음에 if he had run 달렸더라면 우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않았더라면 아마 뭐뭐 했을 것이다. might 써도 되고 문맥에 따라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네. He could have won이니까 그가 우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빨리 달렸더라면 느리게 달려서 우승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아마 뭐뭐 알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might 같은 거 상황이나 일이 전개된 상황으로 실현 불가능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을 언급할 때는 우대의 과거문을 쓰기도 한다. 그렇구나. 읽어보시고 다른 상황이길 바라는 상황 표현할 때 if only금을 쓴다. I wish와 절실한데 if only 쓰는 경우도 많다. If only I knew more people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알았으면 If only I was better looking 내가 더 잘생겼으면 조금 더 많이 알았다. was 대신에 if only는 was을 수도 있고 would 더하기 동사 번역 미래 if only 다음 레이닝 비가 그치면 할 수 있을 텐데 only 과거 완료쓰면 과거 얘기 하는 거라고 했죠. hadn't told 하지 않았더라면 됐고 이 구절에서 되게 현재 시제로 미래 시에 나타낸다. I'll phone you if I
will have time 쓰지 말고 will 빼고 쓰면 되는 거. 중요한 게 계속 반복되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구절에 will을 쓴다. 이건 조금 시험 문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이건. 왜냐면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예요. 결과, 어떤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을 언급할 때 이 구절에 will을 쓴다. 무슨 얘기죠? 봅시다. I'll give you 100 pounds if I win the lottery. 썼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복권 당첨되면 100파운드 준다. 복권 당첨이 선행 조건.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I'll give you까지 똑같고 I'll give you까지 똑같고 if it 쓰고 will 쓰고 help you 두 개통을 줬네요. 집에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100파운드를 준다. 집에 가는 거는 결과 100파운드 준 선에 무슨 얘기죠? 결과의 will이라고 해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게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1번. 일단 복권 당첨이 돼야죠. 윈 로터리가 돼야죠. 복권 당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100파운드 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달라요. 이 구절 먼저 보면 if it will have 25죠. 여기서 20 앞에 나온 거죠. I'll give you 100 pound 100파운드 준다는 거죠. 100파운드를 주는 게 먼저예요. 100파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게 100파운드 주는 게 개통? 집에 가는데 도움되는 거네. 집에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100파운드를 줄게. 집에 가는 게 두 번째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결과 100파운드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집에 쉽게 가는 게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을 언급할 때는 이 구절에 will을 쓴다. 이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기는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는데 결과의 will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또 다음 문장 볼까요? We will go home. 우리는 지금 집에 갈 것이다. Now. If you get the car. 네가 차를 갖고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 배웠던 거. If you will get 쓰지 말고 get the car.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차 갖고 오면 우리 집에 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면 We will go home. now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절에 it 여기가 다르죠. If it will make you feel better. 쓰고 will 썼네. 그렇게 해야 네 기분이 나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집에 갈게 결과. 이거는 we will go home now. 선행. 여기서 말하면 이시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이 네 기분을 더 좋게 한다면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We will go home now.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먼저죠. 그러면 네 기분 나아진다.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만약 지금 집에 가는 것이 네 기분 좋게 하면 네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집에 갈게. 그래서 결과의 will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 이게 선행되고 이시 선행되고 이게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때는 will을 쓴다는 엄청 어려운
구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알고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게 있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이지 두 번째 문장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앞뒤 문맥 다 주고 문제 낼 건데만 문법 문제로만 낸다고 하면 그냥 함부로 한 문장 딱 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2번 만약의 경우를 상정할 때 앞으로 있을 만약의 경우를 상정할 때 이 후절에 위를 쓴다. 이 후절에 위를 쓰는 경우도 있구나. 또 두 번째 문장 먼저 볼까요? If prices will really come down in a few months. 만약 몇 달 후 가격이 정말 인하가 된다면 지금은 그걸 사지 않겠어. 만약 있을 경우 상정할 때 후절에 위를 쓴다. Annie가 목요일에 여기 없다면 If Anna won't be here on Thursday. 앞으로 있을 만약의 경우 상정할 때 쓸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동안 막 빼라는 것만 배웠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대개 현재 시제로 미래 시를 나타낸다고만 배웠는데 쓰는 경우도 있네. 그러면 1번 결과의 will, 2번 만약의 경우 상정할 때 그 다음에 간접의문에서는 if 절의 will 쓸 수 있다. I don't know if I will. 정중한 요청에는 if will 쓴다. will은 미래에 나타낸 조동사가 아니라 be willing to. 이런 의미다. If you will come. 이리 이쪽으로 오시면 would를 쓰면 더 공생한다. If you will come 써도 되고 if you would come 써도 되고 if 절에 강세형 will 쓰면 강은 이제 고집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445쪽 if 절에서는 대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다른 접속사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를 먼저 아시고 근데 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외도 있다. 1번 결과의 will, 만약 2번 만약의 경우를 상정할 때 3번 간접의문문 I don't know if I will 정중한 요청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결과의 will 같은 거. 그 다음 244번 기타용법 if F2는 실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크지 않은 일 if 절 happen to 쓴다. if happen to 마침 뭐뭐하게 되면 if I happen to run into Daniel 마침 내가 다니엘과 마주치게 되면 보이면 happen to happen to 써도 되는구나. 어려운 거 없고 if 절 should 쓰기도 하는데 요즘 안 쓴다. if was를 써도 되고 what to come in 지금 사장이 들어온다면 미래의 일 if the bus came what 써도 되는구나. 됐고 이 구문은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과 아니면 if or 아내의 재산이 아니라면 그거는 상황을 뒤바꿔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f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냥 쓸까요? if it or not for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써도 된다. 아내의 재산이 아니라면 if it or not for 아니라면 뭐 할 수 있을 텐데. 됐고 과거의 상황 나타낼 때는 if I had not been 이것도 똑같아요. if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배웠을 때처럼
for 다음에 명사. for가 나올 수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 had it not been for고 만약에 if를 생략했다. 그러면 도치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만 이 패턴을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똑같죠? 과거의 상황을 가정하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만약 뭐뭇이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더라면 과거로만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패턴은 그 다음에 but for도 쓸 수 있다. 그렇구나. if 생략할 수도 있구나. 회화체에서는 이것만 보시고 격식은 참 뒤에 나오네. 문어처럼 if 생략하고 바꿀 수도 있고 had it not been for if she 쉬워. 뭐 쓴다고 그랬죠? is나 이런 거 쓰지 말고 바꾸고 생략하고 바꾼다. If I had realized인데 if 생략하고 had다가 바꾼다. 부정어는 주격형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 if절에 주어와 비동사 생략해도 된다. if necessary, if when, if anything, if ever 이런 거죠. if it is necessary인데 it is 생략해도 된다. if any good evidence, if anything, if ever, if in doubt, if about 이런 것처럼 if so, if not 동일 어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if 뒤에 so나 not만 남기고 생략할 수도 있다. if you are free 너무 기니까 you are free를 그냥 전부 so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됐고 if I don't see you 너무 길다. if not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 쉽죠?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낸 말도 if절이면 if절 나를 추가하기도 한다면 됐고 if then then if절과 주절 if 뭐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날만 해야 된다. if then if 쓰고 then 써도 된다. 됐고 even if 설령 뭐뭐 한다고 해도 의미로 if를 쓰기도 한다. if 설령 뭐뭐 한다고 해도 even if 11번 사실 인정할 때 if절을 쓴다. if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써도 되고 if 이건 봅시다. 격식체에서 if를 although와 유사한 의미로 쓰기도 한다. 이 경우 흔히 동사 없이 if 형용사만 써도 된다. although보다 부드러운 표현 his style, 그의 문체, if simple 간단하다면? 단순하다면? 아니죠. 여기서 although처럼 단순하더라도 하더라도 의미가 있구나. although하고 비슷하게 뒤에 문장도 if a little lower than last year's 지난해보다 좀 떨어진다면 이상하죠? 비록 떨어졌지만 같은 상황에 may 쓰고 for 써도 된다. 구어체에서 쓰는 기타로는 구어체에서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 would 쓴다.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 would를 조건절과 주절에 모두 쓰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격식체로 그래는 거의 쓰지 않으며 구어체 미국 영어에서 주로 쓰인다. 여기서부터는 245번 구어체에서 쓰는 기타 보면 여기는 거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보고
우리가 이게 패턴대로 쓰이는 게 20 몇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면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이건 이 구절에도 위에 뭐 썼죠. 또 우드를 또 쓴다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데 추격하면 이렇게 식으로 여기도 썼으니 여기도 써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고 싶은가 봐요. 구어체에서는. 이거 보면 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How did we feel? How did we feel? 여기도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이 구절에 또 if this would happen을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어체에서는. 그러니까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 또 would를 쓸 수 있다. 구어체에서만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일단은 틀린다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격이 없는 대화에서는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이 구절에 굳이 have를 또 붙인다. 문법적인 문법은 어긋나지만 교양인의 대화에 널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로만 따지면 if I 어쩌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if I had 이렇게 써야지. 뒤에는 잘 썼네. 보면 I would 이거 뭐 패턴대로 그걸 잘 썼죠. 이거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have 이렇게 had pp 쓰고 조동사 과거형 쓰고 난 have pp 쓰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이게 맞는데 뒤에 보면 it been funny if she if 절에 she 또 had 불필요하게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pp 쓰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냥 have 같은 거 막 쓴단 말이에요. 붙여가지고 이건 또 축약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have를 쓸데없이 붙인다 이거예요. 결론은 왜 그러냐면 앞에 it would been funny가 있잖아요. would have been이 있으니까 여기도 맞춰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would have been if 나달 would have gone 이런 식으로도 would have been 쓰고 뒤에도 또 if 나달 다음에 would have gone 이런 식으로 괜히 쓴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have를 붙인다. 네, 3번도 마찬가지. 부정문 또는 강조할 때는 축약형인 apostrophe d 대신에 had would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I didn't know, 난 몰랐어. But if I had up done, 이거 had up done도 had up done도 괜히 쓸데없이 굳이 뭐 또 have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I had known만 써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또 굳이 이걸 축약해가지고 뭐라고 if I 축약해가지고 이걸 또 붙인다는 거 이렇게 쓸데없이 have 그래서 if have no 뒤에도 마찬가지죠. if he hadn't have crashed를 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문장도 if I had 해라 컷만 써도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I had 더하기 pp요.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또 굳이
would를 쓰고 어퍼스트로피에서 V를 이렇게 굳이 쓴다는 거예요. If I would had gone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종종 이건 혼동해서 would 대신에 would을 쓰는데 이는 일반적인 발음이 would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희재 혼용. if 절에 과거 완료 안 쓰고 had 더하기 pp꼴을 안 쓰고 그냥 과거를 쓰기도 한다. 이건 미국 영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시제 혼용한다. 제일 앞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패턴대로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시험에서는 딱딱 맞춰 써야 되지만.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시제 혼용. If I had known만 네가 오는지 알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 튜닝 잘 썼죠? 케이크 have 잘 썼고 하지만 못 쓴다. 그냥 이후에 과거 완료 대신에 그냥 단순 과거 쓴다. new를 써도 이렇게 써도 구어체에서는 막 쓴다. 그 다음에 246번 유사한 의미를 줘요. if와 유사한 의미를 쓸 수는 없고는 다양. 가장 널리 imagine that, suppose that, supposing that, 그리고 조건을 언급할 때 providing that, provided, as long as, on condition 등이 있다. imagine that 생략했네. we could all fly. 우리 모두가 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supposing 생각해보자. providing 뭐뭐 한다면 뭐뭐 조건으로 if와 유사한 의미로 쓸 수 있다. 됐고 as long as, so long as 해석은 뭐 똑같죠. 그냥 비용을 부담한다면 똑같습니다. 예. unless 의미 unless는 except if, if not 두 개 다 쓰인다. come tomorrow 내일 와라. unless 뒤에 쓰면 이런 뜻이에요. 보면 일단 뭐라고 해요? come tomorrow 뭘 하고 unless 여기서는 좀 쉬운 게 나왔네. 하면 unless가 보면 뭐 except if 뭐 여기서는 if나 두 개 다 된다고 했죠. 이 문장에는 다 돼요. 나 만약 무엇이 아니라 똑같고 여기서는 쉬운 문장이라 두 개 다 되는데 except if 뭐뭐 하지 않는 한 뭐뭐 하지 않는 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예외로 뭐뭐 하면 뭘까? except if에 하면 좀 바로 느낌이 안 와요. come tomorrow unless I have iPhone. 예외로 내가 전화하면 모를까 와라. 이렇게 해도 되죠? 예외로 뭐 하면 이런 식도 해석이 되고 if와 이것도 돼요. 이건 쉬운 문장이라 if와 내가 만약 전화를 안 하면 내일 와. 똑같이 돼요. 두 번째 문장도 I'll take the job unless the pay is too low. 맞죠? 근데 if not으로 하면 돼요. 나는 그 직업 잡을 거다. if the 만약 급여가 너무 작지 않으면 이거 되죠? if not 여기서는 돼요. if not이 되고 근데 여기 또 except if 뜻을 해볼까요? 나는 그 직업 잡을 거야. 예외로 급여가 너무 적으면 모를까 일단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unless가 다 그런 뜻이 unless가
이렇게 무조건 여기서는 쉬운 문장 나와서 이게 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2번처럼 unless 쓸 수 없는 경우. 2번 unless 쓸 수 없는 경우. except if 예외로 뭐뭐라면 모를까의 의미로 unless를 쓰지만 if not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의미로는 unless를 쓰지 않는다. Okay, so we'll meet this evening at 7 o'clock. 7시에 만나자. Unless my train late.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기 except if 해석해야 돼. 하라고 했는데 예외로 기차가 늦으면 모를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외로 기차가 혹시 늦으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 문장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if not을 쓰면 뭐 쉬운 거고 이 소괄호 안에 not을 먼저 볼까요? Unless my train late, unless my train late, it will be the first time this week를 해석을 이렇게 해볼게요. unless만 예외로 뭔 말하면 모를까? 예외로 내 기차가 늦으면 모를까? 그건 이번 주 처음 있는 일이야? 말이 안 되죠? 예외로 기차가 늦으면 모를까? 처음 있는 일이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if not으로 해석해야 되죠. if 만약에 기차가 늦지 않으면 그건 이번 주 처음 있는 일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if 조만간 이것도 not을 먼저 봅시다. I'll be surprised. 놀랄 일이지. 예외로 unless the car broke down. 예외로 조만간 차가 고장나면 예외로 조만간 차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면 모를까? 놀랄 일이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고장나지 않으면 그게 놀랄 일이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unless라고 무조건 쉬운 문장 같으면 뭐 except if, if나 다 바꿔도 되는데 come to 말 이런 문장처럼 다 되는 건 아니다. 전부 해석해도 이거 파악해야 된다. 실제 unless 절에는 대체 현재 시를 미래 시 나타낸다. 됐고. unless the office will phone 쓰지 말자. in case if 미래 상황에 대비 영국 영어에서는 in case는 발생할 가능성은 미래 상황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I already take an umbrella in case 뭐뭐에 대비해서 in case 절도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 우리가 뭐 늘 배웠던 거죠. I bought a chicken in case your mother stays to lunch. in case your mother will stay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in case 뒤에 happen to 동사원형 쓰면 혹시 어쩌면 됐고 영국 영어에서 슈트를 볼 필요 없고 영국 영어에서 in case와 if는 쓰임이 달라. to A in case B happen 나중에 B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A를 먼저 하자. to A if B happen 만약 B가 먼저 한다면 A를 하다. 쭉 읽어보시고 미국 영어에서는 in case, if와 유사하겠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in case of는 읽어만 보시면 되고 전치사고 in case of는 접속사 in case가 포괄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694? 694? 694, 695 694, 695 에지데도 694 쭉 378 as if, as though, like 의미 as if와 as though는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를 묘사할 때 쓰이며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어감을 내포한다. It looks as if, as though it's going to rain. 뭐뭐 할 것 같다. It sounds as if Jack's going to change his job. 직장을 옮길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 상황 언급할 때 쓰인다.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오감 내포한다. 몸할 것 같다, 옮길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 상황. I feel as if, as though I'm dying.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I'm dying. She was acting. either she was 차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사실 아닌 상황을 쓸 수도 있고,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오감 내포할 때 쓸 수 있고. 그렇구나. 시제, 사실이 아닌 상황을 언급할 때는 as if나 as though절에 현재 시제 대신 과거 시제를 써서 비현실성을 강조한다.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She looks as if she is 썼네. She is rich. 그녀는 부유해 보인다. 부자일 수도 있구나. He talks as if 과거 시제 썼죠. 여기서 he was rich. 그는 마치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시제가 뭐 정해진 건 아니구나. 문맥에 따라 현재 쓸 수도 있고 과거 쓸 수도 있고. You look as though you know each other. 너희들 서로 아는 것 같구나. Why is he looking at me as though he knew me? 그는 왜 나를 안다는 쳐다볼까? 격식처에서는 비현실성을 드러내기 was 대신에 were를 쓸 수도 있다. 미국 영어에서 많이 쓴다. He talks as if he were rich. 부자인 것처럼 말하는, 실제 부자 아니라는 거죠. 과거 시에 썼다는 거는. like,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 대해 as though 같은 의미를 like 쓴다. 전형적인 미국식 표현이었으나 지금 영국 영어에서도 많이 쓰인다. It seemed like it's going to rain. He sat there smiling like it was his birthday. 마치 뭐뭐인 것처럼 like도 쓰는구나. 그 다음에 as long as 시제 as long as 절에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나타낸다. as long as I will live 쓰지 말고 as long as I live 쓰자. 중요한 건 계속 나오죠. 조건한 거 말 쓴다. 강조용법에서 쓴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섹션 19번 절에 종료하겠습니다.